다른 선수들이 나왔거나 아니면 특히나 유도 레슬링이 안 나왔냐. 우리 주짓수 전 인구가 열광한 그 장면. 아 그렇죠. 글러브 없이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워낙 이제 예선전부터 생각을 하고 간 거라 그것도 세 번째예요. 저만. 아 그러니까 요거를 1대1로 네. 띄워서 붙인 게 그러니까 이거 호철 사범이랑 3번 붙인 호철 거. 사원이랑 3번 맞추고 한 거예요. 됐다. 원래 유도 출신이잖아. 유도 선수 출신에 선수 출신이고. 그 좀 아쉬운 게 블루벨트 상그라리다.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아 블루벨트 상그라리였구나.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에 와 있고요. 그 여자들이 인스타에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스튜디오에 지금 한국 주짓수 국가대표 조원희 선수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요즘에 자주 보네요. 그렇죠. 네. 러운동 신기하게. 러프매트 때 또 보고요. 네, 러프매트 때도 볼 거고.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네. 조원희 선수랑 저랑 되게 오래 알았잖아요. 그죠? 사실 저는 이제 형님 안 거는. 그쵸. 근데 내가 이제 조원희 선수의 그쵸, 존재를 그쵸. 알게 된 거 이제 와이어 선수부 때 네네. 와서 나한테 인사하면서 네네.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됐죠. 그렇죠. 네, 그때 처음 알게 됐지. 그때 팬의 입장으로. 그때만 해도 머리 되게 길었는데 머리 좀 길었고. 맞아요. 네. 그랬지. 저 보라티 때 첫 선수부를 갔는데 와이어 선수부 지옥이었죠. 그때는 그 8분 10라운드라는 개념이 네. 그렇게 흔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아 그렇죠. 완전 와이어에서 처음 하는 무대였어서. 나도 8분을 스파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어. 거의 다 6분, 길어야 7분. 뭐 보라티 시합 한다 그러면 7분이니까. 그 4-5판 이렇게 그렇게 했었지. 쉬고. 네. 근데 거기서 8분 10라운드 하고 쉬면은 막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이 처음이었는데 가서 참 마음에 들었고 그렇고 그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아직 와이어가 아니었을 때죠. 네네. 그때 제가 다른 데 소속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거기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용원 형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옮기게 됐는데 참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좀 그렇게 하는 데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냥 이게 운동이란 게 뭐 다른 것도 그런데 별거 아닌데 이게 경험을 해와서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게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대학생 주시대. 그렇죠. 대학생 대회 때 이제 유학 가시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그 바사가트에서 했던 거. 네, 그때 다음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때는 근데 사실 나는 가짜 힌트였던 게 조금의 경력이 경력이 이미 그때 5년이 넘었으니까 사실 파란띠가 아니라 보라띠 가까울 때였는데 흰띠였으니까 그날 8판인가 했는데 8판 다 서브미션이었어. 그렇죠. 그렇고 근데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내가 좀 아닌 것 같다 싶은 게 좀 있었어. 왜냐면은 너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완전 흰띠고 나는 이미 MMA를 한 2-3년 하다가 주짓수장에서 또 한 2년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파란띠를 못 봤다가 그래도 이제 해외 나갈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나갈 시합이었던 거야. 근데 취지상 괜찮지 않았나? 취지상. 왜냐면은 이제 대학생 대회 7회 때인가요? 이제 코로나 직전 전전인가 원래 한 10회 넘어야 되는데 그때 뭐 박지한 선수가 나갔거든요. 보라띠 이제 자기 시합. 기억나. 네. 기억나. 저희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 무슨 대학생이냐? 자퇴한지 벌써 자퇴한지 벌써 7년인데. 저 대학생이라지 이러면서 나가서 꾸역꾸역 우승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때 약간 그 머리 빡빡 밀고 그 시기잖아. 네. 근데 뭐 기억나. 지원이 나왔던 거. 근데 1회 대회도 사실 말이 대학생 대회지. 저는 가서 관장님들 얼굴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화이트인데 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한 4년 이상 한. 재밌었는데. 저는 결승전 기억나요 아직도. 제가 그분한테 졌는데 깔려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이드 왔는데 형님이 이제 뒤집기 해서 그 이제 목 감아서 나는 레슬링식으로 그게 이 사람한테 가드로 가면 무조건 진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태클했다 깔렸어. 거기서 이제 뒤집으셔. 거기서 뒤집었는데 다행히 진짜. 그래서 잘 풀렸죠. 근데 진짜 무서웠어요 저도. 그래서 인터뷰도 멋있게 하고 가셔가지고 유학 가기 전에 잘 하고 갑니다. 그렇지. 저 이제 다 이제 흰띠들 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와 이러면서 그랬죠. 그러고 이제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전쟁터가 됐지만 우크라이나에 갔고 되게 오래됐네 진짜. 와 그게 몇 년? 2011년이죠. 1년. 와 10년도 더 됐네. 딱 와. 그러니까 운 좋게 우리 늙었다. 저희 뭐 이제 주짓수 그때 완전 대학생이었는데 고인물이죠. 그때 둘 다 흰띠였는데 지금 이제 둘 다 블랙이야.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만 해도 블랙은 보이지도 않았고 우리 관장님도 블랙이 아니었고 그렇죠. 그 갈색띠였고 우리나라에 10명도 안 돼요. 한 5명? 그때만 해도 블랙은
진짜 없었고 유니콘이지 유니콘. 그쵸. 네, 보지도 못하고. 한국 블랙은 없었죠. 한국 블랙은 없었던 시기고. 네. 근데 이제 우리 둘 다 블랙이고 이제 블랙이 300명이 넘으니까 이제 한 400명? 500명? 500명까지도 바로 수치가 네. 이게 확실히 누적치가 있다가 빠바바바바 올라가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와이어 선수부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시합 때 만났죠. 네네 시합 때. 두마호에서. 네.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때 약 보고 있었어. 저는 맞습니다. 저는 이 사람 그러니까 진짜 세다고 최명규 사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 사람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니 그때 네. 내가 UAJJ라고 저 홍콩 아부다비 네. 그거 우승하고 약간 좀 이제 좀 뭐라 아. 그러지? 자신이 좀 많이 있었을 때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감량도 그때 되게 잘 됐어. 그래갖고 좀 여유 있게 먹고 와가지고 이제 이 체급을 먼저 했는데 두마호컵이었지. 네네. 체급 첫판 이기고 좀 많이 빨려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 못한 거야. 네. 수입으로 이겼는데 네. 좀 힘이 빠지고 나서 이제 붙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얕보고 들어왔어. 네. 왜냐면 와이어 선수부에서 했을 때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잘 못하죠. 그때는 진짜 초반이었잖아. 퍼플 초반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하면 되겠지만 그래 들어갔는데 이제 20점인가? 네, 10 몇 점인가로 네. 졌어. 그리고 져가지고 이제 이건 내가 왜 졌지 이러면서 내가 이제 앱솔에서 또 만날 거니까 그렇죠. 이제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해야겠다. 그러고 또 졌어. 그리고 안 되겠구나 그냥. 아니 그때가 제 퍼플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는 거의 못 봤죠. 거의 네네. 못 보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 좀 많이 보기 시작했어 네네. 진짜. 그죠. 아무래도 모이는 게 어. 계속 우리가 이게 접점이 별로 없잖아. 그렇죠. 건너거나 뭐 그런 식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아예 노기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치. 네. 그럼 이제 천무대 이야기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네, 조금 넘어가 네, 보면 넘어가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천무대에 나가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천하제 무술대회를 이제 초청받 홍지는 나도 봤어. 네, 홍지는 맞죠. 봤어. 이게 막 그 댓글 중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막 이제 문준희 선수가 나왔으면 우승이다. 100% 우승이죠. 뭐 타격으로 다 이길 텐데. 그렇죠. MMA랑 섞어서. 그리고 막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이 나왔거나 아니면 특히나 그 유도 레슬링이 안 나왔냐. 근데 신청을 안 했어요. 저는 신청을 한 거고. 제가 이제 그 저희 도장 관원이 저한테 이거 보내주는 거예요. 관장님 이거 나가보셔라. 그래서 나 이런 거 안 한다 이러다가 몰래 메일 보내놨거든요. 그냥 뭐 될까 하고 생각보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서 시즌 1 조금 보고 이런 분위기면 가도 된다. 근데 속았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근데 양 감독님이 저를 아니까 이제 피디님이 메일을 보고 저한테 전화는 왔어요. 왜 신청하셨냐고. 그래서 저 그냥 재밌어 보여서 신청했는데 이러니까 좋다고. 그러니까 주짓수가 저밖에 신청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신청을 안 해서 못 나온 거지. 그리고 좀 안 나온 종목은 신청이 없었다. 난 솔직히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타격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나는 지금 회사를 다니니까 그렇죠. 막 눈이 막 멍들고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다치고 막 정상이 아닌데 네네. 눈이 막 멍들고 막 다리 절고 막 로우킥 겁나 맞을 거냐 그러면 그런 생각을 막 하니까 이제 못 가겠는 거야. 그렇죠. 솔직히 난 겁이 났어. 나는 네네. 겁이 나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내심 주짓수 잘하는 이제 MMA 경력까지 있는 선수가 나가면 겁나 유리하겠다라는 생각까지 막 유재영 선수는 난 반칙이지. 이 선수는 그래서 너무 세죠. 아예 네. 챔프급이니까 안 되고 네네. 좀 약간 주짓수 되게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MMA 경력 있는 분들 있잖아. 일단 안 되는 선수가 제가 생각해 문준희 조영승 선수는 절대 안 되고요. 안 되지. 너무 잘하고 거기는 MMA 경력까지 있는 주짓수에서 탑 선수들이니까 승률도 좋고 승률도 좋고. 조영승은 로드 FC 거의 챔프 반열까지 갔었고 챔프는 마지막에 못했지만 미끄러졌죠. 챔프를 못했지만 네네. 거의 챔프 반열까지라고 봐야 되고 네. 언제든 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문준희 선수는 뭐 워낙에 해외 대회도 많이 뛰고 MMA에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MMA에서 문준희 유명한 선수는. 것 같고. 나는 시합에서 만난 사람 중에 문준희가 최악이었어. 네. 난 진짜 최악이었어. 저도 나 진짜로 깔려서 탭 치고 싶었던 거는 그게 처음인 것 같아. 그 앞차기. 차라리 그 암트를 차라리 걸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팔을 줬다니까. 그랬지. 네. 뭐 아무튼 다 신청을 해서 뽑힌 건데 예선전 도셨대요. 이렇게 안 된 종목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일반인대로 나온 그치. 너무 일반인으로 또 가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네. 그렇게 잘하는 뭐 조영승, 문준희 이런 선수들이 했으면은 아마 컷을 했을 것 같아. 네네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신청할 때부터 타격 없이 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는 얘기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물포 민영희 관장님이 맨날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MMA 훈련 안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딥업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들 맞는다고. 그치.
근데 한 2대 맞고 니바 하면 되지 않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MMA를 너무 경험한 사람이랑 저는 이제 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니까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네네. MMA를 이제 경험을 안 한 사람이 네, MMA를 얘기하는 게- 처음 경험을 하게 되면은 당황을 너무 많이 해. 그렇죠, 그렇죠, 일단 맞으면 눈에 불이 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눈 탕 꺼지는 그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네, 아무래도- 그거를 받는 순간 진짜 우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맞게 돼 계속. 맞아요. 부천 그라운드 코코리아 거기서 상현이랑 같이 나온 예선전, 완전 예선전. 거기서 이제 그게 원래는 그 예선전 컨셉이 자기 종목 한 번 선수랑 하고 그 다음 MMA 한 번 해서 검증을 가지는 건데 근데 김민석 선수가 주짓수 10년 차시긴 한데 도복은 블루벨트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림이 너무 안 나오는 제가 이렇게 살살 재밌게 그러니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커트 나오고 그런 다음에 MMA를 했는데 MMA가 첫 번째가 제가 롤링 리바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커트를 쳤고 왜냐면 저도 타격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급해서 뭐 방송에 오고 빠르게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롤링 리바 하는데 제가 거북이 자세니까 또 잘 안 맞더라고요. 때리시는데 그래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커트했는데 하나 더 찍었어요. 그게 나온 거고 백 잡아서 축하하는 2개 중에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었구나. 네, 3번째. 좀 그림이 좀 나오는 걸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니바가 나오니까 양 감독님이 좀 걱정하신 게 너무 주짓수가 돋보일 것 같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주짓수만 찬양하지 않을까. 저도 그건 좀 원하지 않았고 절대로 최강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나는 양 감독님이랑 촬영할 때 김경록 선수 네네. 그때는 이제 노란색 옷 입고 네네. 계셨는데 아예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흰 띠고 입은 블랙이니까 너 네. 안 되니까 보여줘라. 100%로 다 하라고 너 약간 네.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부담 없이 그냥 완전 풀 스파링 했거든. 그쵸. 그게 더 편했어 솔직히. 근데 양 감독님 양 감독 TV 제가 이렇게 촬영 가시는 거 알려드리자면은 경험하셨을 텐데 좀 웃깁니다.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진짜 못 볼 시간 없어요. 맞아. 딱 이렇게 인터뷰 하시다가 자 검증하시죠. 이러면 저는 끊고 가는 줄 알았는데 안 끊어. 바로 바로 해. 저도 이제 옛날에 고석현 선수랑 삼보 선수 했던 MMA 선수랑 촬영했었잖아요. 그것도 뭐 비하인드 좀 있는데 그거 이후로 이제 알아가지고 미리 30분 전에 와서 몸 풀고 인터뷰하고 바로 커트 들어갔습니다. 나는 하필 그날 네. 난 좀 일찍 갔어. 네. 나는 그래도 내가 기다리는 입장이고 내가 출연하는 그쵸, 입장이 그쵸. 너무 감사하니까 네. 제의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일찍 갔는데 하필 그날 서울 일정이 이제 저 강북 쪽에서 하나 촬영을 하고 오셨다가 용인을 가셔야 되는데 바빠요. 네. 근데 이제 오시는 길이 너무 막힌 거야. 그래서 2시간인가 늦으셨어. 이미 몸이 다 풀려 있었어. 그쵸.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냥 이렇게 매트 부고 막 이러고 있다 보니까 몸이 풀려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잘 됐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세트장에. 그렇죠. 세트장에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면은 난 거기서부터 궁금했어요. 그 본고에서 내려서 네네. 입장하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일부러 이미 다 선수들이 도착한 상태에서 한 명씩 본고로 대서 들여놓고 대선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촬영장을 연출이지. 네네. 김포인데 이제 그 근처에서 모여서 그러니까 근처 장소에서 모여서 다 픽업을 해서 골로 다 간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저희는 좀 처음에는 친해지지 말라 그래서 처음에 진짜 안 친했거든요. 왜냐면 서로 싸울 상대들이니까 다 같이 눈치상 나중에 얘기해 보니까 공장으로 잘못 들어가서 공장으로 들어가니까 다들 이렇게 좀 잘못됐다 뭔가. 이게 시즌 1 때랑 너무 다르니까. 시즌 1은 이제 그 펜션 같은 곳에서 이렇게 잔디밭 있고 앉아서 얘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딱 들어갔는데 일단 스태프가 20명이 좀 넘었어요. 막 이렇게 개미집, 지미집 돌아다니고 스태프들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브레이브 컴퍼니 회사분들이 스태프가 너무 많으니까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거 촬영하고 바로 했어요. 그 단두대 매치. 그 매치 일렬로 돼 있는 거. 친해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나는 궁금했던 게 그게 그래플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것도 3번째예요. 저만. 그러니까 요거를 1대1로 띄워서 붙인 게 그러니까 이거 호철 사범이랑 3번 붙인 호철 거예요. 사원이랑 3번 마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여러분 이런 거는 여기서밖에 모르십니다. 그렇죠. 어차피 이게 제가 다른 데서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 편집을 제가 좀
끝에 나오거든요. 그 1화에서 원래 제일 첫 번째로 제가 했어요. 음. 그러니까 가자마자 딱 이렇게 뭐 이게 그 봉고차 컨셉은 서울에서 각 고수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픽업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잘 나왔는데 근데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냥 친해지지도 못하고 그걸 안 알려줬어요. 뭐 할지. 아 일부러 안 알려주고 네, 도착하자마자 저희 뭐 할지 몰랐어요. 바로 이제 얘기를 한 거네. 그리고서 이제 단두대 매치 이야기를 가면은 제가 첫 번째 매치였어요.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 일자로 매트에서 기획은 좋았어요. 왜냐면 일자라는 그 매트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방송에 나간 건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는 MMA처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10초 내릴 때 태클을 넘어뜨렸는데 제가 안 돼가지고 뒤로 누워서 바로 싱글엑스가 잡아놓은 다음에 안 맞았거든요. 거기 끝이었어. 첫 번째 판에는 그랬는데 양한동 이제 바로 이제 카트 안돼 아무것도 안 나왔어.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두 번째 갔는데 태클하지 말래요. 조금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극긴가라데 컨택이 안 나온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제가 맞기가 싫어가지고 셀프워드? 네, 바로 뛰어가서 바로 그냥 엉덩방아 찍고 이제 발로 이렇게 견제하다가 트라이앵글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이앵글 물려도 맞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양손을 잡게 된 거예요. 최 사모님도 그림 보여주려고 하시는데 트라이앵글 걸리고 잡히시니까 이러다가 또 10초가 끝난 거예요. 바로 끝났어요. 카트.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플링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지? 사다가 안 되겠다. 클린치 싸움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플링 할 수 없이 하다가 이제 뻑 맞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뚝배기 사원님도 그 니킥을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제 앞차기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올라온 무릎에 잘못 맞은 거구나. 그 뚝배기가 깨질 줄은 전 몰랐죠. 근데 이제 그때 좀 아차했죠.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보이거든요. 턱 하는 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불이 좀 한 1초, 2초 빨리 꺼지거든요. 원래 한 2대 더 맞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찢어진 적이 있어서 뜨거운 게 흐르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피 흐르는 느낌 바로 알지. 아차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꼬매는데 또 방송이니까 카메라 따라와요. 그래서 망했다 이러면서 속으로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제 썸네일 각이 보이는 거예요. 난 이제 능력 당한다 이렇게. 뚝배기 사모님에게 뚝배기가 깨지다. 그래서 이제 썸네일 각이 보이면서 조졌다. 이거 뭐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나? 그러니까 그때 난리가 났잖아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1화 2화 사이에 그 사이에 댓글 3,000개로 나도 이제 원래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아. 뭐 다른 그쵸. 나는 커뮤니티 자체를 안 해. 뭐 DC든 네이버 카페든 들어가질 않아. 난 내 유튜브만 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데도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보내주는 거야. 글을 이거 보라고 이러면서 보니까 좀 심한 거야. 내가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좀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개수를 셌는데 근데 제가 그날 그러니까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니까 월요일 수요일 이제 월요일 날 1화 나오고 수요일 날 2화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 월요일 수요일 날 밤에 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촬영 다 하고 와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아는 상태인데도 욕을 먹는데 그러니까 DC 인사이드에 제 얘기만 120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양감독 TV 댓글은 3-4천 개 올라오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체육관에서. 근데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수업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결과를 아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본인은 아는데 스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이러고 와요. 이제 안녕하세요. 딱 들어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도 수업 분위기가 침울해서 제가 그냥 7시 부에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부에는 화요일 오전부가 없어서 화요일 저녁부에는 저기 죄송한데 다들 너무 침울하지 마세요. 내일 부활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그쵸? 이러면서 1화 때 좀 웃긴 게 그러니까 저희 관원들이 저를 좋아하니까 가족들이랑 많이 봤더라고요. 우리 관장님 나온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두둥 막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근데 1화 때 또 비하인드가 있다면 1화 때 그 탈락 매치로 갯벌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 같이 떨어진 형이 그 신극진 김정음 선수인데 그분이 자꾸 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레. 갯강구. 갑자기 강구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같이 못 뛰었어 둘이. 뒤에서 막 이렇게 엉기적 하고. 그래서 탈락했는데 이제 다행히 갑자기 부르시더니 탈락을 하려면 무조건 MMA 데스매치 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니까 내일 아침 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는 시원한 모텔 가서 잤죠. 네, 둘이. 둘이. 네, 둘이. 근데 이제 2화 때 그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짓수 전 인구가 열광한 그 장면. 아, 그렇죠. 글러브 없이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뭐 워낙 이제 예선전부터 생각을 하고 간 거라.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레이시 주짓수나 뭐 실전 주짓수를 지향해서 나간 게 아니라 그 제가 이렇게 제가 수련한 주짓수는 타격이 없는 주짓수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타격 없이 간다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허락이 된 거죠. 근데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나는 글러브 뺄 생각 진짜 못했을 거야. 네네. 근데 진짜 그걸로 그 방금 말했던 거를 증명을 어떻게 보면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이 사람은 그래플링 경력이 뭐 없지 않겠지만 완전 거의 초심자 수준일 거고 네네. 그런 사람이랑 어쨌든 완전히 그 타격의 격차는 또 엄청났을 텐데 그거를 보였으니까 그거 진짜 대단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네. 2화에서 개같이 부활. 네, 개같이 부활했죠. 또 뚝배기 했어. 근데 또 이게 위험했던 게 첫날에 깨지고 두 번째 날에 아침 9시에 데스매치 한 거거든요. 그 촬영 일정이 엄청 빡셌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날은 아직 덜 아물어서 할 때마다 계속 벌어졌어요. 아, 그래서, 상처가. 네, 그래서 다행히 겉에만 찢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해도 된다고 이게 뭐 깊숙하게 찢어진 건 아니라 좀 감염만 조심하고 그래도 좀 조금 열도 나고 그래서 이거 좀 조심은 하되 아 여기 맞으면 진짜 찢어져서 못하겠다 피가 나니까. 그러니까 제 훈련을 얘기하자면 사실 그러니까 저는 맞는 게 두렵긴 한데 아프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상현 선수나 구본철 선수, 김규민 선수, 뭐 김정철 이런 선수한테 패스 당하는 게 충격상 더 클 때가 있거든요. 막 날라와서 꽂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주짓수도 투기 종목이니까 어차피 맞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라도 얼굴만 돌리지 말자.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래서 2화 때 뚝배기 사모님. 뚝배기 사모님 이겨가지고 네네. 부활. 네. 그렇게 됐고.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붙었던 게 쿠도인데 나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가 주짓수를 하니까 그쵸, 네. 나를 이제 자꾸 대입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네. 내가 여기서 만일에 붙는다고 하면은 나는 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면은 신극진이나 극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도복을 입고 있지만 네. 어쨌든 그래플링으로 안 가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또 삼보는 어떻게 될지 몰라. 네네. 이 사람의 그래플링을 가늠을 잘 할 수가 없어. 네네. 진짜로 갑자기 다리 꺾일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근데 쿠도는 그래플링이 어느 정도 되지만 우리보다 잘하진 않을 거고. 그래서 타격이 있는 그래플링이니까. 그러고 또 붙어줄 거니까. 네네. 그래서 만일에 할 거면 나는 쿠도가 제일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봤어. 네네. 근데 딱 그렇게 되더라고. 네. 진짜. 저도 그때 이제 팀 매치, 그러니까 그 전에 쿠미테가 있었는데 그거는 잘 넘어갔고요. 그러니까 그 뽑혀서 뭐 그러니까 강자로 뽑혀서 나왔거든요. 그치. 그거 했으면 근데 바로 또 떨어져서 데스매치 했죠. 또 타격만 겁나게 하니까 그러면. 맨 그게 수박으로 몸을 때리는. 이거 뭐 묶고 네. 그거 하잖아. 저는 그거 했으면 바로 또 데스매치 가서 다행히 보기만 했고요. 그 이제 그 다음 팀 매치가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쿠도 선수가 쿠미테에서 그 복싱 선수한테 밀려서 지고 그 프로레슬링 체급차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견누르기식으로 마무리했거든요. 그거 보고서 아 그래도 저 선수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팀매치에서 져서 4명이서 데스매치 하는 상황에서 기회가 돼서 하게 됐는데 댓글 중에 제가 먼저 뽑아서 이게 좀 미친놈 아니냐. 그러니까 왜 미친놈 아니냐면은 제가 팀장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전략을 잘못 짜서 진 게 있잖아요. 그래놓고 지가 혼자 뽑아서 지 혼자 살았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미친놈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자기가 다 떨어뜨리고 자기가 마무리해서 죽인 다음에 혼자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상의할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쿠도 선수랑 그 외국인 복싱 말친이랑 친해요 둘이. 그날 친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쿠도 김우람 선수가 되게 나긋나긋하고 사람이 되게 친화력이 좋거든요. 타격하는 사람들이 좀 성격이 괜찮더라고요. 주짓수하는 사람 더럽고 주짓수하는 사람 좀 이렇게 어두침침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 못 친해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말친이 못하겠다고 쿠도랑은 그래서 저랑 킥복싱 이렇게 해야 되는데 킥복싱 선수가 좀 그래플링은 부담스러워해서 그래서 그림이 좀 나와야 되니까 복싱 대 킥복싱이 낫고 쿠도 선수도 근데 되게 그 쿠도의 지향점이 생활체육의 이제 그 생활체육 선수 육성이거든요. 생활체육의 프로화 막 이런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점이 그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끝나고서 근데 그거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저랑 하게 된 거죠. 근데 편집상 제가 다 떨어뜨리고 같이 떨어진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쿠도 데스매치 전에
그 선수 뽑잖아요. 그 팀매치 할 때. 근데 그게 방식이 상대 선수를 뽑아주는 거였어요. 우슈 임승찬 형님이랑 저랑 뽑아주는데 그러니까 형님이 처음에 저한테 복싱 선수를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쿠도 선수를 보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으면 삼보랑 한 명 더 남았었는데 절권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뽑는 게 먼저였거든요. 근데 둘이 서로 그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뽑는데 아무튼 지면은 그 멤버로 데스매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되게 부담이 있어서 임상희 형님이 전략상 자기가 빠른 선수라고 얘기했지만 좀 체격 높은 선수를 여기로 보낸 느낌이 있었고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분명히 삼보랑 한번 한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이미 데스매치를 안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스매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보 뽑았으면은 제가 3보한테 날아갈 일 없었는데 3보를 걸로 보내고 마지막에 한 선수가 저희로 온 거죠. 그래서 좀 서로 전략에서 결론은 제가 제껴에 빠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삼보랑 네. 하게 됐고 나중에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삼보랑 붙게 됐는데 나는 가장 피해야 될 사람은 삼보 아무래도 그렇죠. 가장 붙어야 될 사람이 공도 이렇게 봤어. 그렇죠. 이렇게 봤는데 쿠도랑 하게 됐죠. 쿠도는 그래서 삼각으로 이제 승리를 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삼보는 확실히 이 타격이 섞인 도복 입은 그래플링을 진짜 할 줄 알다 보니까 되게 영리하게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제가 쿠도를 한번 갔어요. 심하게 두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쿠도 선수랑 할 때 기억해 보면은 태클 타이밍이 운이 좋았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가자면,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러니까 김우람 선수가 우람이 또 마음이 약해서 좀 킥을 올리다가 이제 얼굴이 좀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발목 태클을 성공하긴 했는데 좀 멈칫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딱 했는데 클로즈 가드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우라미의 전략은 좀 신박하긴 했어요. 쿠도적인. 뭐냐면 제가 싱글렉을 잡으면 잡히고 때리면 된다고. 그치, 거기는 도복 잡고 때리는 게 있으니까. 제가 다리 잡고 있으면 제 양손이 그러니까 못 막으니까 잡히고 몇 대 때리면 된다고. 그래서 보면은 태클 당하면서도 혼자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클로저가 잡길래 본능적으로 일어나서 바로 가드 패스 했는데 또 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리커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놀라서 바지 잡고 패스했죠. 주짓수들. 네네, 완전. 그래서 마운트 타서 힘이 좀 좋아서 탈출할 줄 알아요. 그래도 뭐 쿠도에서 그래플링을 하니까. 네, 그래서 30초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이앵글로 마무리해서 이렇게 했었죠. 뭐 사이는 좋습니다. 그리고 김우람 선수가 제가 쿠도하는 선수들한테 얘기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타격이 좀 정말 세더라고요. 팔다리 쭉쭉 길고. 그 얼굴이 잘생겼어. 네, 그리고 가수입니다. 네, 저도 맞아. 네.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 네, 제가 인스타에서 본 것 같아. 네임명 우라노인데 세임데이라는 곡이 하나 있는데 저는 뭐 잘 듣고 있습니다. 뽕형님이 처음에 되게 그래도 이게 제가 이제 그 1화 끝나고 어그로성으로 그냥 재밌게 하려고 죄송합니다 올렸는데 그래도 그리고 그때 또 장단을 잘 맞춰가지고 인스타에 막 그거 올렸잖아. 검은색. 내 시간을 이때로 되돌릴 수 있다. 막 그거 보고서 그때는 아직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결과가.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요거는 뭔가 장단 맞추는 느낌인데? 약간 그런 거야. 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속았더라고. 근데 이제 악플 다는 거 보고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뭐야? 그쵸. 그냥 나간 건데 그냥. 아니 1화이야 이게 비하인드에서 댓글로 가자면 DC 인사이드에 글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게시글이 올라오는 건 거의 없다고 전 봤는데 1화 때 끝나고 욕이 한 120개 올라오고요. 주짓수 갤러리만 뭐 조언이 막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거 보고서 이 정도인가 이랬는데 제가 2화 때 부활했을 때 게시글 6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달아줄 거면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은데. 네, 그래도 몇 명은 이제 조원이 그래도 인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바보로 봤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비율이 너무 안 맞는. 그 끝나고 지금 그러면 약간 뭐 달라진 거 느낀 거 있어요? 뭐 사실 전혀 없고요. 유명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방송 활동을 왜 하냐면은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더 높아져야 그 돈을 더 버니까 그래야 한 시간에 얼마 벌던 것보다 한 시간에 더 벌어야 시간을 더 많이 벌어서 훈련을 더 많이 해서 세계 대회를 그러니까 외국 대회를 나가려면은 효율이 중요하죠. 그치.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요새 목표여서 그래서 나가는 건데 뭐 외부에서 알아본 거는 그냥 공사장 아저씨가 한번 알아봐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2화 다음날. 2화 다음날? 2화 다음날. 이러면서? 주짓수다. 그래가지고 인사드리고 나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고요. 그 주짓수 시합장에서는 뭐 원래 그냥 조금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냥 사진 찍자고 요청하는 비율이 좀 많아진. 그래서 좀 시합장에 이제 숨어 있으려고. 나는 이게 첫 모델을 뭐 내가 뭐 양 감독님을 칭찬할 사람은 아니지만 네. 되게 그 기획 의도를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하고 좀 다르게 네네. 2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됨으로써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약간 그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그 얘랑 붙으면 누가 이겨? 그렇죠. 뭐 복싱이랑 태권도가 붙으면 누가 이겨? 그런 그 순수한 거를 보게 되는 게 그렇죠.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중간에 실전 태권도랑 누가 그래플링을 했는데 둘이 꽤 하는 거야. 우슈, 예, 우슈 선수랑 둘이 좀 그래도 할 줄 알아요. 그래갖고 보는데 우슈가 안발을 거네?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그때 딱 소름이 돋았어. 이게 진짜로 얘네가 난 태권도만 할 줄 알아, 나는 우슈만 할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이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니까 정말 진정한 이종의 느낌으로 가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원래 하던 영역이 아닌데도 네. 어느 정도 느낌을 보여주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 준비를 또 많이 해왔어요. 선수들. 그치, 그냥 올 순 없으니까. 네, 그래서 좀 저는 나는 안 했는데 어차피 가서 그래플링 할 좀 생각이라. 아쉽네. 네, 다들 좀 할 줄 아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어 진짜. 거기에 분위기는 첫날 이후로는 친해지는 걸 막을 수 없어서 PD님들도 좀 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덜 친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다가도 안 되겠다고. 이거 뭐 그치. 아니 근데 같이 같은 숙소에 모아놓고 네네. 그러고 있으면 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들 진짜 무도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 무슨 얘기냐면 자기 종목의 장단점을 얘기하고 자기 종목이 이래야 커질 텐데. 아 그치. 재밌었겠다. 네네. 그런 얘기하면 재밌지.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몇 번 만났죠. 네. 근데 또 만나도 무술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 레슬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프로레슬링. 프로레슬링을. 그분은 그러면은 아예 그 프로레슬링만 하시는 분 원래? 아니죠. MMA 훈련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MMA MMA 하시고. 훈련을 왜 하시냐면 프로레슬링 훈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몸을 쓰는 걸 연습하실 때 주짓수나 MMA 하는 게 도움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더 집랩에서 그 MMA 선수부 훈련하시고 따로 훈련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이제 환경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활동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분위기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되게 괜찮았다. 그리고 탈락한 사람들이 집에 안 갔어요. 계속 남아서. 네, 왜냐면 마지막 화에 이렇게 세컨으로 나올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진짜 재밌었겠네. 네.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이거 좀 아닌데 하다가 이제 같이 다 친해지고 촬영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1화, 1, 2화 끝나고 그 난리 났었죠. 이제 그 극진 형님 두 분이 떨어지셔서 망했다 해서 뭐 지금도 후폭풍이 좀 있는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좀 팽당했다는. 그래서 저도 댓글을 좀 다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의 특성이 있어서 그치.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나간 것 중에 이바름 선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짓수적으로. 근데 이바름 선수가 뭐 아시잖아요. 태생이 MMA 하거나 이렇게 폭력적인 선수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피지컬적인 선수도 아니고 기술이 정말 좋은 선수라서 피지컬도 좀 있고 80kg대 그리고 좀 태클도 되고 하체 간격이 되는 선수가 이제 뭐 그런 어그로성 그 TV 프로에 나온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나가려고 했던 거죠. 나는 태클도 된다. 잘 못하지만 피지컬도 훈련하고 그래서 그렇게 나갔었어요. 이번에 첫 무대도 좀 이제 막 그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이랬으면 누가 이겼고 저랬으면 누가 이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네. 실전 논화처럼 끝이 없는 거고 그냥 재밌잖아 보면. 그렇죠. 저는 보고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더라고. 저는 근데 그게 궁금해요. 되게 실전이란 게 어떤 상황일까? 그러니까 막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방에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람들이 네. 싸운다고 쳐도 네. 상황이 달라질 거 아니야. 갑자기 저기 있는 의자 들고 와가지고 때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실전은 무조건 그러니까 네. 이러면은 뭐 상상의 나래가 끝이 없이 펴지니까. 선빵 필승 아닌가? 선빵 필승 아니야. 후도 선수랑 뭐 그렇게 끝나고 4화 때 그렇게 하고 5화 때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그때 여쭤봤거든요. 이제 제가 양 감독님에게 다 같이 근데 출연자 공통이었어요. 혹시 천하제일 무술대회 우승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죠? 저희가 모르고 갔으니까 양 감독님 이제 옥새 준비해놨고요. 옥새. 네. 그리고 천하제일 무술대회 세계 대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끝인가요? 네, 그때부터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위해 나왔었던가? 그러니까 이미 좀 재미는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원래 촬영을 더 해야 되는데 밤이 너무 늦어서 3일째로 넘어갑니다.
3일째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3일째 아침에 그 이름표 떼기를 했어요. 그 뒤에 네. 이거 런닝맨 그거. 네. 근데 그 전날에 그 팀전 했던 분위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몰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짓수를 탈락시키자가 공통적인 분모였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반대편 입장에선 봐도 그래. 내가 네. 주짓수가 어쨌든 가장 부담돼. 왜냐면은 주짓수는 등을 대고 누우면은 그래도 네. 싸우는 입장에서 답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논란이 많은데 막 이게 무슨 무술이 세냐 무슨 무술이 세냐 했을 때 뭐 세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모르면 제일 위험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그런 범위에 그런 이제 의미에서는 주짓수가 제일 효율적이고 무서운 운동은 맞다. 그치. 뭐 최강은 아니지만. 최강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항상 이제 뭐 실전 논란 나왔을 때 주짓수가 효율성이 있냐 없냐 이게 논란을 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주짓수가 끼거든요. 그냥 이미 그거 하나로 어느 이미 정도 예, 자신이 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냥 싫은 거죠 주짓수가. 그치. 예, 그게 좀 아쉽지 않나. 나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네. 우리가 뭐 3대 500을 하든 100m를 막 9초에 뛰든 물에 빠뜨려 놓으면 수영을 할 줄 모르면 죽잖아. 네네. 똑같은 거 같아. 모르니까. 네. 똑같은 거 같아. 그리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짓수가 홍보가 좀 잘못되긴 하잖아요. 맞아. 이게 뭐 최강의 무술로 약간 네네. 그러니까 부추긴 게 있어. 제가 체육관 사범을 이제 8년째인데 한 번도 실전 무술을 홍보한 적 없고 그냥 파트너랑 재밌게 하는 운동 이거랑 그리고 다이어트도 떼버렸습니다. 다이어트 안 되거든요. 맞아. 그냥 크고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 같아. 끝나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보통 끝나고 먹잖아. 근데 또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평소대로 먹으면 빠질 거거든요. 아니, 빠지거나 이뻐지고. 근데 이제 더 먹으니까 먹지. 남성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삼보랑 그 붙었을 때는 네. 전략이 뭐였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예 생각 없이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유격자세 이런 거 알긴 알거든요. 근데 이제 킥을 안 할 거다 보니까 그걸 버렸고 제가 시합하는 자세 그대로 했고 제 전략은 일단 태클은 기본, 태클 박자 쪽이 기본이랑 태클도 두 가지였어요. 하단 태클이랑 이제 클린치 싸움. 이제 뚝배기 싸움인데 클린치를 했고 쿠더한테는 태클을 했거든요. 삼보한테는 점핑 가드를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와다다 가가지고 그래서 일단 붙기만 하면은 뭐 마운트 타든 뒤집어지든 그래플링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게 전략이었죠. 왜냐면 앞에 두 개를 보여줘서 제가 이미 데스매치를 두 개 해가지고 조금 전략이 까발려졌거든요. 놓쳤으니까. 박자 쪼개기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킥 들어올 때 들어온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플라잉 가드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달려가서 뛰었는데 삼보선수가 옆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본능적으로 다리를 뻗어서 꼬킥을 찼죠. 뻑!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이러다가 아이씨 삼보선수 영이에요. 아프다고. 원래 그렇게 안 아팠을 거야. 네, 그렇게 안 알죠. 아팠는데 인터뷰에서도 별로 안 아픈데 그 뭐 사람들이 되게 뭐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저는 룰상에서 근데 시합 때 네. 그런 거 한번 끊고 가는 게 중요해. 네, 저는 룰상에서 삼보 선수 그렇게 한 거에서 많이 배웠어요. 삼보 선수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좀 각성한 뭐 그러니까 둘이 얘기했을 때 삼보 선수 나이가 7인가 그렇거든요. 어린 선수라서 뭐 이거 계기로 뭐좀 이것저것 다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원래 유도 출신이잖아. 유도 선수 출신에 유도 선수 출신이고. 그 좀 아쉬운 게 블루벨트 상그랄이다. 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게 블루벨트 상그랄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체 관절기 방어를 할 줄 아니까. 그래서 근데 진짜로 얄미울 정도로 계속 장외를 이용을 하더라고. 네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사보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1라운드는 제가 좀 그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2라운드 때 전략을 수정했거든요. 그냥 도복 잡고 2대 맞고 붙어서 가자. 뭐 목을 잡아도 되지만. 그래서 홀로즈 가드 가서 처음에 이제 수입해서 그 트라이앵글을 잡았거든요. 장애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왔는데 이제 그 주짓수도 똑같고 모든 종목이 장애되고 들어왔을 때 좀 구도가 바뀌잖아요. 그치. 아까 상황이 아니야. 아까 상황이 아니지. 연결됐으면 똑같은 그래피라고 해도. 연결됐으면 좀 끝난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분명히 시작하자마자 아다다 해서 나오겠지 이러고서 포기하자 이러고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상황이 나왔는데 두 번째 플라우스입 했죠. 플라우스입 했는데 제가 그래도 체력이 좋은 편이잖아요. 주짓수에서도. 그래서 이제 3번 2라운드를 둘 다 채운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한 40초 남겨 마운트 하는데 그 선수가 이제 알더라고요. 그 방어법을 아니까. 저도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그때 그 유도 선수들은 진짜 할 이게 줄 알아요. 완전 단단하게 붙이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트라이앵글이나 이렇게 그 고든 라인이 좋아하는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죠.
40초 안에는 할 수는 없지. 예, 그리고 막 중간에 그 드럼통으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리바를 노리거나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너무 나가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네. 근데 이게 나는 최상이라 생각해. 이게 네. 젖잘싸의 그림이 나왔어. 그렇죠. 젖잘싸의 그림이 나와가지고 사실 좀 어설프게 이상하게 끝났으면은 또 그 네, 일화처럼 이상한 댓글 막 1000몇 개 이렇게 됐을 건데 저도 네. 이게 해피엔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제가 데스매치 3번 했거든요. 보여줄 만큼 보여준 느낌? 그 삼보 선수랑 끝나고서 제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몇 명 남아서 데스매치 몇 번 해야지 하다가 데스매치를 그날 2번 더 해야 됐어요. 3일째니까. 그래서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서 조금 그러니까 뭐 판정에 영향이 갔을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조금 힘들다고 그러니까 요청을 했죠. 힘들다. 좀 그거 감안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저를 패배를 줬죠. 그러니까 원래 준 것도 맞고 왜냐면 제가 1라운드에 데미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주탱이를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도 열려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방송이 빡세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젖잘싸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타격이 없는 주짓수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그것도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친해졌는데 그때까지 삼보가 있는 줄도 몰랐고요. 사람들은 우슈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좀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돋보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많이 나왔고 재미도 있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패배해서 그때부터 해피엔딩 했죠. 그때부터 뭐 도시락 3개씩 먹고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삼보 선수가 아무튼 이제 절권도 선수 이제 이기고 그다음에 결승전 가서 결승전이 뭐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뭐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절권도 그분도 내가 알기로 그냥 일반 회사원 직장인인데 절권도 직계 제자 중에 그분만큼 많이 하신 분이 없어서 네. 그렇다고 또 스승분이 나오긴 좀 그래가지고 그치. 네. 폴란드 말친이 사실 그 폴란드에서 주짓수 좀 하다 온 친구예요. 복싱도 하고 MMA 하는 이제 선수인데 조금 복싱 베이스로 나온 거죠. 뭐 그렇죠. 퍼플벨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짓수도 이미 하는 사람이었네. 그렇죠. 근데 킥복싱 선수랑 이제 말친이랑 복싱 선수랑 해서 했는데 말친이 또 약하지 않은데 저는 그 12명 중에 저 빼고 제일 무서웠던 건 사실 킥복싱 선수였어요.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타격을 잘 몰라도 타격 선수들이 3대를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뭐 복근 그러니까 코어 훈련이나 아니면 이제 맨몸 훈련 위주로 날카로운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 선수는 3대를 잘합니다. 3대도 막 대드 200도 넘게 치고 그래서 킥 파워가 달랐어요. 한 방 한 방이. 보고서 저거 2대 맞고 못 버티고 만약에 성공 못하면 지겠는데 이런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말친 정도 되니까 둘이 이렇게 라운드 길게 가져간 거죠. 너무 세더라고요. 뭐 그랬었죠. 네, 퍼플벨트 맞습니다. 나가고 전후 생각이 바뀐 점은 일단은 주짓수, 그러니까 스포츠 주짓수만을 수련해도 이제 MMA라는 상황에서 적응은 가능한데 그래도 훈련이 필요하긴 하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주짓수는 어쨌든 투기 종목과 스포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투기 종목은 맞다. 네, 그 정도? 사실 그거 말고 뭐 더 증명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좀 증명이라는 단어를 좀 별로 안 써가지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저는 주짓수가 재밌고 좋아서 하는 거지 저는 표현이 다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왜냐면 잘해야 시합이나 스파링 때 더 편하게 하니까 힘들지 않게 힘들긴 힘들 건 알지만 그렇게 근데 진짜 저도 지금 거의 18년 가까이 이 그래플링 쪽 운동을 하지만 너무 재밌어. 네, 아직도 어떻게 18년을 하겠어. 안 그러고. 요새 뭐 이제 그 러운동 형님이랑도 얘기했던 건데 주짓수의 다음 방향이 좀 생기면 그러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다음 방향이란 건 지금 커플까지는 이해 못 할 거예요. 그냥 주짓수만 해도 재밌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서 해야 조금 더 재밌게 할까.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나는 근데 노기가 조금 확실히 활성화가 필요하다 생각해. 노기 맞습니다. 저도 노기가. 이제 노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제 기억으로 유일하게 노기 스파링을 한 게 와이어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돌아가신 전두광 선수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두광 선수가 또 대단한 게 지금 생각하면 더 대단한 게 불모지에서 혼자 히룩을 연구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전두환 선수가 안 계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최소 5, 6년 뒤처진 게 아닌가. 나는 정말 궁금한 게 만약 두광 씨가 살아 있었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주짓수를. 그쵸. 왜냐면은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잖아. 네. 그 히록 트렌드가. 근데 내 생각에는 그대로 칼을 갈아서 갔을 것 같긴 해. 그쵸. 본인 스타일 그대로. 만약에 좀 근데 그 상체 압박이 그러니까 요새 아예 그냥 트렌드가 상체 바디락 패스나 이런 걸로 바뀌었으니까 그걸 막으려면 근데 누워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체계를 만약에 깨신다면은 더 발전하셨을 거고 만약에 못했다면은 뭐 그렇고요. 자 일단 시간이 지금 여기 빌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일단은 근데 뭐 사실 첫 무대 뒷이야기 거의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재밌는 뒷이야기들을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조은희 선수는 앞으로도 자주 보고 지금까지도 자주 봤고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이고르 타나베 이번에 또 시합 만나가지고 한 번 더 잡아야죠. 네 이번에 잡아서 알겠습니다. 10월 2일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10월 2일에 러프매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조언니의 주짓수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또 다음에 또 조언희 선수랑 또 기회 되면 또 저기 어디야 블랙컴뱃 체육관도 한번 같이 찾아가기로 했어요. 뭐 그럴 때도 컨텐츠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에서 네.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